방금 백년화편 광고가 있었는데요. 바바리안 리서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백년화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덴데스마님인가? 제가 아이디를 까먹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백년화편 떡이 안에 바바리 안에 들어있죠. 바바리 안에 들어있어요. 바바리안. 와 천재. 아니 가끔 보면은 우리 요 댓글창에 와 진짜 천재분들 많아요. 이게 내가 존경해.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거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와 진짜 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덴데스만인가 이게 제가 아이디 까먹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한번 덴데스맨님 제가 한번 제자로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 좀 배워야 돼. 네. 네. 바바리안에 들어있는 백년화편 그리고 바바리안 리서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바로 그럼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예, 저희 옆에 이진영 선임 매니저님 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봬요. 오랜만이네요. 예. 요새 좀 뭐 어떻게 지내세요? 뭐 나올 때마다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네. 예, 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요번 달 들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뭐 오늘 뭐 어디부터 볼까요? 예, 오늘 어제 미국장 네.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좋았어요.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2%, 나스닥은 3%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하겠다 소식이 들리면서 유로화 가치도 같이 상승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가 되면서 시작부터 강하게 출발했는데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업종 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봤던 시장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괜찮았던 시장이고요. 어느 섹터 할 것 없이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쵸. 이게 일단 다 올랐고 웬만하면 다 올랐고 그리고 네네. 올라서 시작했는데 더 올라서 끝났고 네.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상승이 나오긴 오랜만에 했는데 보던, 그죠? 예. 계속 될까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좀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제발요. 뭐 이게 일단 뭐 재료 중에 러시아가 뭐 가스 제일 공급을 중요한 이슈죠 최근에. 재개했다는 예. 거. 어제도 이제 러시아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 중인데 네. 이란 테헤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가스프롬의 가스 공급을 재개하겠다. 2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노스트롬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재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돌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멈추거나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이제 있었던 상황인데 원래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닌데 원래 우리 수리한 대로 그냥 다시 예정대로 보낼 건데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 마음대로 해석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당장 막 갔으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만 반면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앞으로도 여기에 좌지우지될 수 있겠구나, 휘둘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위력을 이제 실감을 한 거거든요.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상당히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다. 유럽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도 이제 실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이제 점점 날씨는 추워지는데 만약에 겨울에 다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쨌든 대안이라든지 대응책도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협상력이 이제 커졌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결국은 종전, 휴전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곧 휴전을 하지 않겠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라는 약간의 기대감. 당연히 이것을 이제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온다면은 우크라이나와 뒤에 있는 서방 세계에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걸 양보받을 수 있고요. 당장 지금 EU 유럽 쪽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 은행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라는 게 등가교환이거든요. 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종전이나 휴전으로 간다면은 당장은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는 호재이긴 하나 앞으로 이런 에너지 자원 원유나 천연가스의 어떤 무기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유럽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거나 혹은 그래야겠죠.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런 이제 원자재, 석유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기는 건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당장은 힘들죠. 한동안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러시아의 가스가 뭐 가즈프롬 아니 뭐 노드스트림이든 어쨌든 유럽으로 가는 게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은 일단 유럽은 재앙이죠. 그리고 사실 러시아도 썩 좋지 않은 게 아마 그 주말에 신과대화에 이제 관련된 뭐 옥스퍼드 연구원님 나오셨었고 우리 뭐 서병수 연구원도 요새 계속 그 LNG 얘기하는 거 보면 얘네가 파이프로 유럽에 쏘는 거를 유럽에 못 팔면 그거 팔 때가 중국 북부 정도밖에 왜냐면 LNG랑 파이프 그 PNG랑은 아예 다르잖아요. 똑같은 가스지만 운송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못 팔면은 그거 못 팔아요. 그 아시아로는 못 판단 말이에요. 중국도 북부 정도만. 인도에 못 판단 말이죠. 파이프가 없어서. 그러면은 사실 러시아도 과연 이거를 안 팔면 뭐 어떡할 거야. 뭐 못 받으면 여긴 더 큰 재앙이지만 그리고 이게 아마 내일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목요일마다 우리 당사 이제 김석환 의원님 나오시는데 그분 방송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산에 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물론 아까도 저기 어예진 소장님이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노드스트림은 매년 7월마다 정기 보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였는데 그거를 정기 보수 갔던 캐나다에 갔던 거를 안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약간 이거를 푸틴이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과한 우려가 아니었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뭐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우려를 더 이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막으면은 유럽 진짜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NG가 아무리 지금 LNG 터미널 짓고 있어도 못 받아요. 카타르 거, 호주 거를, 미국 거를 아직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유럽은 다 파이프로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진짜 난리죠 난리.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영국도 난리지만 이제 여름에 더운 거랑 겨울에 추운데 난방 못하는 거는 결이 다른 문제. 그치. 죽으니까. 예, 그 문제는 생사가 죽으니까. 다른 문제. 이게 난방도 문제인데 조금 어딘가 모건스탠인가 그랬던 기억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하우스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유럽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럽에 있는 주요 이제 원자재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 이런 공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장들을 올 겨울에 꺼야 된다고 합니다. 꺼야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메탈이나 그런 원자재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또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공급이 줄면서.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네. 자국민이 죽고 자국의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그 가스를 끊는다. 제가 볼 때는 참전할 것 같아요. 그 나라들. 그래서 약간 과한 가정인데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지 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원유보다 좀 천연가스가 가스가 어떻게 문제죠. 돌아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예, 계속 업데이트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예. 소식 뭐 보면 될까요? 예, 현재 이제 시장에 현재 컨센서스나 시장의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펀드 매니저 서베이한 결과 이제 현금 보유량이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많다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소식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알지만 슬슬 호재에 조금씩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미 이제 심리가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깔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난달, 지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악재가 과하게 해석되고 시장에서 폭락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반대로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호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지난달부터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에서의 이제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상승으로 가든지 혹은 추가 악재가 있으면 하락으로 가는데 저점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어쨌든 기대감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역시 네.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관적으로 돌아섰을 때 바닥이 오는 거는 네.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다 판 거고, 그죠? 그리고 다 숏을 쳐놨으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 주식이 없거나 숏 포지션이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더 팔 사람이 없는 수준까지 오면 바닥인 건데 물론 아직까지 안 판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헤지 펀드들은 이미 숏 포지션 많고 이러면은 뭐 거의 다 와가지 않나 저는 보고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요새 뭐 한동안 또 예. 뭐 바닥이지 않겠냐 하면은 온갖 집중 포화를 받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내가 라고 하는 분도 내가 계십니다. 만세 불러야지. 네, 내가 만세 아무도 불러. 없을 때까지라고 하는 네. 분도 계신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네, 금리 움직임이. 글쎄 말입니다. 네. 예. 어쨌든 반도체 얘기도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이제 전 섹터가 고르게 강했는데 가장 셌던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희소식이죠. 왜냐면 얘네만 안 좋았어요, 최근까지도. 그죠? 너 왜 좋아진 거예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61%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5%, 퀄컴이 4%, 인텔이 3.9%. 전 반도체 업종 위주로 상승이 했는데 우선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이제 의원에서 반도체 지원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 있고요. 뭐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왔는데 그 반도체 법안 자체는 이번에는 통과가 이제 무난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화당, 민주당 모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막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총 규모가 520억 달러, 우리 네. 돈으로 약 6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의 지원금이 이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미국에 투자하는 생산 설비에 대해서 총 금액의 25%를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이제 법안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4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설비한다고 하면 1조 원 정도를 이제 돌려받는 셈이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 퀄컴, 인텔, 뭐 ASML 같은 회사들이 모두 올해 초 대비해서 40%, 50%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컸고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경우에 당연히 이런 시클리컬 위주 종목들, 성장주 위주로 반등폭이 더 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리 이제 선별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쌀 때 사면 그죠? 물론 지금이 쌌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그죠? 힘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제일 중요했던 실적이죠. 그러니까 네.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어제 5.6% 상승, 오늘도 시간으로 상당히 큰 폭의 그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에 넷플릭스가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소해도 올라.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달 같았으면 추가 하락도 감내해야 될 만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인데 일단은 수익성은 컨센서스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EPS가 3.2달러인데 컨센서스가 2.94달러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을 했고요. 신규 가입자 수가 원래는 한 200만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0만이 조금 안 되는 97만 명 감소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줄긴 했는데 이게 그죠? 이게 호재야. 이게 이제 워낙에 기대치가 낮았고 또 그동안 주가 하락폭이 워낙에 컸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라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반발 매수가 상당히 들어왔고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감소하는 이제 이런 시청자들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간 광고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이 얼마나 시청자를 추가로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약간은 미지수입니다. 뭐 시장에서도 이게 되겠냐라는 이제 회의감도 조금 남아 있긴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하나라도 뭐 수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요금제를 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에서는 4위였습니다. 넷플릭스가. 4위요. 그러니까 4위? 높지는 않죠. 높지 않은 게 낮은 거죠. 1위가 이제 HBO,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HBO, 2위가 디즈니 플러스고요. 3위가 이제 디즈니의 자회사인 훌라, 그리고 4위가 넷플릭스. 왜 이렇게 낮아요? 뭐 한마디로 볼 게 없다는 건데요. 가격 대비 볼 게 없다는 건데 그런가? 우리나라는 우영우가 있죠. 우영우가 있죠. 세계로 뻗어야죠. 세계로 뻗어 나가면 또 예. 이게 이제 4위라는 거는 지금은 뭐 그냥 그럭저럭 보지만은 언제든지 그냥 에이 더 안 볼래 하고 해지할 수 있는 대기자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그럼 안 돼, 리스크로 그럼 안 돼. 존재하는 거고요. 정말로 이제 별 생각 없이 귀찮아서 보는 사람들, 뭐 굳이 끊지 않고 놔두는 사람들이지만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고,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넷플릭스의 가장 이제 히트작은 기묘한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네. 올해 이제 시즌 4가 그렇죠. 이제 지금 네. 방영 중인데 이것도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지금 첫 번째 파트가 네. 끝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다음 분기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전 시즌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이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전히 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예전에 넷플릭스 혼자 있을 때 느낌은 완전 아니잖아요. 그치, 경쟁자가 많긴 많아요. 예. 또 할 일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지금 어쨌든 막 돌아다녀야 되고 약간 또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쏟을 시간이 좀 적어지긴 했죠. 예. 그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사실은 같은 뭐 디즈니가 아니라 사실 뭐 여행이나 뭐 그죠, 친구와의 술자리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오르는데 한번 좀 분위기가 오늘 참 궁금해요. 앞으로 근데 오늘 올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도 시간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영향력이 많이 죽긴 했지만 한때 넷플릭스가 선봉장이었잖아요. 실적 발표에 기술주들의 분위기를 이끄는. 성장의 대장주였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쨌든 실적이 잘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워낙 낮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단 말이에요. 다른 기술주들에도 혹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지금 누가 기술주 실적 기대합니까? 그죠? 혹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게 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넷플릭스에만 적용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처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컨센서스 기대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웬만한 성장주도 똑같이 상당히 가혹하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2분기까지는.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 무난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매크로한 시장 환경이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 예를 들면은 CPI가 갑자기 예상외로 급등을 한다든가 전쟁이 확전된다든가 이러한 문제만 없다면은 전반적으로 3분기에는 조심스럽지만은 비슷한 그림들이 실적 발표 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번 분기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낮은 기대치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의외로 잘 나온 거잖아요. 생각보다. 당연히 이게 그죠, 예. 뭐 200만 감소해서 예. 그거보단 잘 나온 거니까. 근데 과연 지금 미국의 이제 비싼 주식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적 추정치보다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긴 맞아요. 이게 네. 그 유동성이 넘쳤을 때 꿈을 네. 먹고 사는 기업들, 사실 비상장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10개 중에 만약에 한 지금 그 10개가 다 뭐 7, 80% 빠져 있는데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은
한두 개 또는 두세 개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건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빅테크랑 또 약간 그런 약간 정말 아직 적지 않은데 막 달렸던 이런 기업들하고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도 소프트웨어 기업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전히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흑자 기업하고 적자 기업은 네. 구분해서 보는 게 맞다. 네. 정말로 이제 기대감만으로 갔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나음에도 그냥 멀티플이 줄어든 건지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한 첫 번째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예, 맞아요. 1분기 때는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말이 너무 길었네요. 예, 그러면은 다음 뭐 뭐 추가로 뭐 여행 항공 레저도 상당히 강했는데 보잉이 5.69% 오랜만에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델타 항공도 4.69%, 카니발이 7.36%가 상승을 했는데 보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수주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뭐 베트남 항공인 비에젯 같은 곳에서 항공기를 한 번에 200대를 이제 주문을 할 정도로 향후 대단해요, 그죠? 큰 항공사죠, 굉장히. 그 이제 향후 여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델타나 이제 카니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행주들이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많이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부분,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쨌든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조금 별개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엔도 상당히 싸진 상태고 유로도 상당히 싸진 상태다 보니까 여행 가기에는 좋은 상황인 거죠. 미국인들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예. 우리는 저기 튀르키예 가면 되는데 튀르키예.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빅테크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 업종 중에서 알파벳이 4.38%, 아마존이 3.9%, 메타 플랫폼스가 5.1% 상승을 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당 가격이 이제 113.81달러.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일 같은 경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액면 분할한 기업의 특성상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과거의 어떤 평균 수치를 봤을 때는 아마존, 뭐 알파벳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한번 그 뒤에 주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알파벳 주가 싸졌어요, 아마존하고 그죠? $100 테니까 분할을 한 그렇네요. 거지만. 이렇게 보니까. 네. 예. 뭐 오늘 뭐 소식 다 전해주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래세증권 이준영 선임이죠. 만나봤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네, 우리 또 이광수 수석연구위원 만나야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